지금 뭘 찾고 계신 거예요? 아, 저 지금 요거 병뚜껑 찾고 있습니다. 웬 병뚜껑? 병뚜껑은 왜요? 아, 저희는 병사모니까요. 병사모가 뭐예요? 병뚜껑을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저희는 병사모예요. 바로 병뚜껑을 사랑해 모인 사람들. 병뚜껑 수집이 끝나면 본격적인 모임이 시작된다는데 이 많은 병뚜껑을 한데 쏟아붓는 이유는 자,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대체 뭘 만든다는 건지. 하나같이 병뚜껑을 이리저리 매만지기 시작하는데 병뚜껑 왜 이렇게 구부리고 계세요? 아,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품이요? 예, 저희는 병뚜껑 아트 모임으로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작품 공유를 하고 서로 기술을 가르쳐주고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하, 병뚜껑 꽁다리를 자유자재로 변형해서 다양한 예술 작품을 만드는 병뚜껑 아트. 각자 생각한 도안에 맞춰 작업에 열중하는 회원들. 방금 만든 건데 요거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병뚜껑 하나로 완성된 예쁜 글자. 어머, 느낌 있다. 글자뿐만 아니라 각양각색의 모형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그마한 병뚜껑이 화려한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했다. 많은 분들이 본인도 만들어 보고 싶다. 아니면 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알려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려줄까 하다가 이제 밴드를 만들어서 정모를 해서 알려주면 되겠다 해가지고 만들게 됐습니다. SNS를 통해 병뚜껑 아트를 알리기 시작했다는 손우태 씨. 점점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병뚜껑 동호회를 개설했다고. 네,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만든 작품들. 동호회장으로서 병뚜껑 아트를 알리기 위해 여태까지 작업한 작품 수만 해도 무려 100여 점이 넘는다. 작품의 크기는 작아도 며칠 꼬박 걸려 완성한 작품도 있다는 사실. 국경일과 그런 날짜를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복절이라는 글자 안에 8월 15일이 섞이게끔 이렇게 작품 활동을 많이 했고요. 또 가운데 있는 이 엄지척 같은 경우에는 한 하루 정도, 그 다음에 얘는 한쪽당 하루씩 이틀 정도 걸리는 작품입니다. 한 달에 평균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병뚜껑을 사용할 정도로 병뚜껑 아트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쓰레기를 가지고 만든다는 점에서 정말 매력적인 아트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아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뚜껑 아트 매력에 빠져보세요. 유레카! 알고 봤더니 이 녀석이 탐사대원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수원 청개구리였다. 자, 지금 보면은 지금 지금 우리가 운 좋게도 수원 청개구리 지금 2마리나 그것도 지금 선생님이 들고 있어요. 우리 딱 어떻게 잡은 게 전부 다 수원 청개구리만 잡았어요. 이런 경우가 드문데 먼저 이놈 있죠? 자, 이놈 턱 밑을 보면은 턱 밑이 약간 이렇게 진한 색깔이 있어요. 약간 노르스름하기도 하고 이게 노래 주머니인데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볼록해요. 그래서 이놈이 수컷이고요. 이에 비해서 암컷은 그런 노래 주머니가 없고 따라서 암컷의 턱 밑에 색깔은 이 배의 색깔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얀색이에요. 이 턱 밑을 보면은 이게 수컷인지 암컷인지 이게 쉽게 구별이 가능해요. 귀를 찾아보세요. 귀가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자, 수컷이 자 이제 귀는 여기 보면은 눈 있죠, 눈 뒤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고막이에요, 고막. 이 개구리는 이 고막이 밖으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컷 개구리가 노래를 하면은 암컷 개구리 이 귀 부분으로 소리를 듣고 이제 수컷한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거의 청개구리와 유사하지만 완전 다른 종이라는 수원 청개구리. 수원 청개구리는 코에서 눈으로 이어지는 머리 부분이 뾰족하게 생긴 게 특징이다.
그에 비해 청개구리의 머리는 좀 더 둥글고 뭉툭한 모양을 가졌다. 하지만 두 녀석을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노랫소리다. 느리고 높은 소리로 노래하는 수원 청개구리에 비해 청개구리는 좀 더 빠르고 낮은 소리를 낸다. 수원 청개구리는 청개구리와 달리 턱 아래가 노란 빛을 띈다. 재미있는 것은 눈 한가운데서 꼭 모나 풀을 부여잡고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다. 원래는 우리나라에 청개구리 한 종만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인 학자가 7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그 좀 다르게 노래하는 그런 청개구리를 발견을 했어요. 이게 노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유전자도 같이 조사하고 형태도 조사했더니 좀 다른 종이다고 이렇게 알려져서 이렇게 새로운 종으로 명명을 했는데 그 지역이 이게 수원시였기 때문에 수원 청개구리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유레카! 오, 야 이게 다 기생충이라고요? 이거 보면 약간 오징어 같은 것도 있고 이건 모래인가요? 모래? 파란 몸에 나오는 저게 저 크게. 징그러. 지렁이 같기도 하고 무슨 도덕 같기도 하고 약간 간장게장 느낌도 나는데 이게 포르말린에 박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게 기생충인데 사람 몸에서 나온 기생충이라네요. 야, 이게 우리 몸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좀 그런데 우리 장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건 구충제 먹어도 안 죽을 것 같은데 잘 키우고 계시나요? 그런데 이런 기생충 중에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 정말 있을까요? 기생충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면역 조절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천식에 알러지 질환에 이용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아우, 비주얼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모든 생명에는 존재 이유가 있는 법.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움직이는 이런 건가요? 하나하나가 지금 다 톡소포자충이라고 하는 기생충들입니다. 톡소포자충이라는 게 있고요. 뇌에서 이제 히스트를 갖다가 형성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항암 면역 반응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점에서 그 부분이 항암에 또 혹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우리 몸에 기생하고 있는 이 수많은 기생충들 무조건 우리 몸에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나친 편견에서 벗어나서 이 기생충들을 조금 더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기생충이 있다. 이게 안 믿겨요. 모든 기생충이 좋은 건 아닙니다. 분명 질병을 일으키는데 그 중에서 일부 기생충이 좋은 반응을 일으켜요. 그 중에서 돼지편충이라는 기생충은 우리 크론병 치료하는데 이용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선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선충은 암 환자의 소변에서 반응을 하거든요. 일반 물에서는 별 반응이 없다가 암 환자의 소변에서 꿈틀꿈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암이 걸렸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어떤 공생관계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옛날에는 저희가 기생충이 많았잖아요, 저희 몸에. 그때는 특이하게도 알러지 반응이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알러지가 기생충 죽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생충은 우리 몸 속에 있으면서 숙주의 면역 체계를 조금씩 바꿔요. 알러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숙주도 알러지에 걸리지 않고 기생충도 알러지에 걸리지 않는 거죠.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베스트 프렌드네. 그렇죠. 유레카! 소금은 쓰임새에 따라 또는 생산 방법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생산 방법에 따라 정제염, 암염, 천일염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돌소금으로 불리는 암염은 소금 바위를 캐내 얻은 건데요. 소금 바위는 오래전 바다였던 곳이 땅이 되면서 화석화된 것입니다. 나트륨 함량이 높고 쓴맛을 내는 특징이 있죠. 정제염은 전기 장치로 바닷물에서 염화 나트륨만 추출해 만든 소금인데요. 불순물과 중금속을 제거하고 얻은 소금으로 순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에 수분을 증발시켜 만든 소금인데요. 암염과 정제염에 비해 결정이 크고 미네랄 함량이 높습니다. 자연적으로 바닷물 자체가 호수가 돼서 막혀서 호수가 돼서 그대로 말라서 돌이 돼 있는 암염 형태가 제일 많고요. 지금도 소비하는 소금 중에서 암염 형태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개발된 게 그냥 많이 쓰고 있는 게 자염 해가지고 바닷물을 졸인 다음에 열을 가해서 끓이는 형태. 세계 어디든 간에 자염 형태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넓은 간척지를 만들어서 염전을 만들어서 태양열로 건조하는 게 천일염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이제 정제염이라고 볼 수 있죠. 뭐 기계력을 이용해서 열을 이용해서 말리는. 유레카! 주방용품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거예요? 예, 여기서 이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건 주방에서 흔히 쓰는 반찬통? 별다른 점은 보이지 않는데요. 특별한 원료가 들어가는 반찬. 어떤 원료? 네, 이래 한번 보세요. 이 원료가 들어가는 반찬. 기술자가 자신만만하게 소개한 것은 웬 돌덩이? 이것은 맥섬석이라 합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희귀한 광물입니다. 바로 맥반석과 각섬석이 혼합된 천연 광물이라는데 도대체 이 돌덩이가 어떻게 플라스틱 반찬통이 된다는 건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돌로 그냥 만들지는 않습니다. 바로 돌을 분말 형태로 바꾸는 기술이 핵심이라는데 우리 맥섬석을 가공하여 이렇게 과립화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기술입니다. 채광한 광석을 기계 안에 넣고 불순물이 제거되도록 고온에서 소송한 후 습식 분쇄 공법을 거치면 플라스틱 원료에 적용할 수 있는 부드러운 가루 입자로 가공되어 나온단다. 어머어머머머, 아까 그 돌 맞아요? 원광을 미분쇄해서 1100도에 소성해서 유해 물질을 다 날리고 지금 미세 과립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기술자만의 공법을 통해 동글동글한 입자로 가공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기술. 둥근 입자에 형성된 수많은 기공이 용기에 특별한 기능을 부여한단다. 제품을 플라스틱 원료에 사용해서 첨가해서 용기를 만들면 보존성도 좋아지고 일반 세균도 적어지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광석 분말과 플라스틱을 혼합해 만든 기술자의 용기. 단순 저장을 넘어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갖게 된다는데 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 인근 대학교의 식품과학 연구소로 이동. 안녕하세요. 강용기에서 일주일간 보관한 방울토마토에서 샘플을 채취해 세균 증식 결과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과연 실제로는 얼만큼의 효능을 보일지 궁금한데. 이틀 후 놀라운 결과가 밝혀졌다. 일반균과 대장균, 곰팡이균의 증식을 비교해본 결과 기술자의 용기에서 각 균세포의 수가 10배에서 20배까지 적게 나타났다. 맥삼석에서 일반 세균이랑 대장균군이랑 곰팡이균이 가장 적은 걸로 나타나서 저장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레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용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는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일반 가정용은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고정형과 발코니 난간에 설치하는 거치형으로 나뉘는데요.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 개인용 전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베란다 난간에 걸어서 사용하는 거치형을 주로 많이 설치합니다. 설치하기 전에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곳을 먼저 체크해 보는데요. 태양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효율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용 미니 태양광의 설치는 매우 간단합니다. 실제로 아파트 베란다의 경우 1시간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태양광 인버터에서 나오는 전선을 전기 콘센트에 꽂으면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되는 전기보다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거치형이지만 태풍 등으로 패널이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초속 50m의 순간 풍속에도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별도의 관리가 필요 없어 사용이 편리한데요. 시스템도 간단합니다. 태양광 패널만큼이나 중요한 핵심 설비가 또 있는데요. 바로 이 빨간색 모양의 박스, 인버터입니다. 태양광 인버터는 태양광 패널에서 만들어낸 전기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로 변환해주는 장치인데요. 일종의 환전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주요 기기 중 하나죠.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모듈, 접속함, 인버터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패널이라 불리는 모듈은 태양광을 받아서 직류 전기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인버터는 태양광이 받은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유레카! 식용곤충은 단백질, 지방, 미네랄 등의 함량이 높고 영양가가 높아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영양학적인 수치로 따져봤을 때 곤충은 매력적인 먹거리다. 고단백 저지방이고 아미노산이나 무기염류, 비타민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용곤충이 미래 식량으로서 얼마나 훌륭한지 체험해보기로 했다. 오와 나이스. 오와 나이스. 진짜 움직인다. 아 뭐야 저기 뭔데? 살아있어? 살아있어? 오 마이 갓! 진짜 미치겠네. 와 이거 살아있는 거 봐. 어야 똥 쌌어 지금. 미치겠다. 와 얘 힘이 세. 저걸 그러면 살아있는 거 그대로 먹는다고? 난 못해. 이거 어떡하면 진짜로. 진짜 갈등 진짜 많이 했는데 저때. 저게 움직이니까 더 못 먹을 것 같은데. 번지 점프 할 때도 이렇게 안 떨릴 것 같아. 진짜로 먹는다. 터질 거 아니야 입안에서. 먹지 마. 먹지 마. 제발. 좀 질긴가 보지? 작게 불러서 뜯어야 돼. 생각보다 훨씬 괜찮아요. 조금 살아있는 듯한 번데기를 먹는 느낌.
근데 진짜 번데기 맛이고 맛은 전혀 나쁜 게 없어요. 이거는 건조시킨 거예요. 완전히 건조시켜서 말린 것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훨씬 먹을만 할 것 같아요. 잼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미래에는 저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유충을.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고단백질이에요. 사슴벌레 유충 샌드위치. 소리가 근데 되게 맛있게 들린다. 바삭바삭하네요. 아몬드 딸기잼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바삭바삭 시키는 그 감칠맛과 딸기가 진짜 잘 어울리는데? 머지않아 곤충 식량을 먹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이를 대비해서 우리의 고정관념도 많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유레카! 불날 때 하는 분말 소화기야. 이 분말 소화기는 이거 갖다 놔야 돼. 이건 아니야. 이건 CO2 소화기. 백엔잎이 필요해. 백엔잎. 유혜리 백엔잎 갖다 줄래? 백엔잎이 뭐야? 백엔잎 소파 밑에. 소파 밑에 뭐지? 백엔잎을 하나 갖다 주세요. 떨어지라고! 아니야, 더러져. 더러져. 아이스크림 먹기 무슨 상관이야? 하나, 둘. 드라이아이스잖아! 이게 들어갔다고? 나와. 뭔데? 뭐야 이게? 그거 드라이아이스야. 아빠 드라이아이스를 먹으면 안 되잖아. 기다려봐. 설탕은 안 넣나요? 설탕 좀 넣을까요? 네. 이거 맞아? 응? 너무 많이 먹었어? 네. 그런가요? 왜 그래요? 오! 얼음 관련이 있다고요. 걔는 뭐 안에 뭐 걸리는 거 같지? 이게 왜냐면은 기화되면서 이게 얼려주는 거야, 우유를. 기화가 뭐야? 그러니까 이 드라이아이스가 영하 72도 정도 되는 거잖아. 그게 기화되면서 그거 없어지고 이게 얼음이 돼. 봐봐. 아이스 됐지? 3개밖에 없잖아. 먹어도 돼? 먹어도 되지. 왜냐면 이거 기화되니까 없어지는 거잖아. 어머 이거. 봐봐. 점점 봐봐. 돼야지 봐봐. 아이스 되게 많이 됐지? 응. 왜 안 나와? 근데 지금 많이 됐잖아. 봐봐, 그렇지? 이런. 아빠 이거 이런 네모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아빠는 이제 아빠 먹어볼게. 아니 있다. 맛있어. 아빠. 맛있어. 유레카! 이게 바로 몸을 꽁꽁 얼려줄 기계라는데. 이 기계가 바로 크라이오테라피라고 하는 건데요. 마이너스 110도에서 170도의 액화질소를 통해서 신체를 극저온으로 얼려드리는 장비입니다. 기계와 연결된 커다란 탱크. 이 안에 액체 질소로 통안을 순식간에 영하로 만든다는데요. 크라이오테라피는 원래 운동선수들이 통증 완화의 목적으로 쓰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엔 연예인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큰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순식간에 하강하는 온도. 어머나 벌써 영하로 내려갔네. 와 지금 엉덩이가 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덜덜 떨며 2분 정도 버티자 통하는 영하 120도씨까지 떨어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괜찮아요? 너무 추워요 지금. 인간 동태가 되는 느낌입니다. 인간 동태가 되기 일보 직전 영하 130도씨에서 3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옷 입고 나오시면 됩니다. 네. 긴 3분이었다. 오 추워. 오. 나오자마자 피부 표면 온도를 재봤는데요. 17도씨로 들어가기 전보다 15도가량 떨어졌습니다. 진짜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내 몸이 어느 게 느껴져요. 지금 뼛속까지 떨려요. 뼛속까지.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3분 계신 동안에 이제 쓰는 칼로리가 러닝머신 3시간과 맞먹는 칼로리를 쓰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원리로 칼로리를 태우는 걸까요?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갈색 지방이 칼로리를 태워서 열을 내기도 하고 또 백색 지방이 갈색 지방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로 순식간에 체온이 낮아진 신체가 갈색 지방을 평소보다 더욱 활성화시켜서 높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입니다. 기계에서 나온 후에는 마사지로 몸의 온도를 높여주는데요. 체온이 다시 높아지면서 수축했던 혈관이 활성화되고 노폐물을 체외로 밀어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몸에서 열을 내면서 300에서 800kcal 정도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마친 후 과연 효과는 어떨까요? 너무 추웠는데 지금은 몸에서 열이 막 확 올라오다 못해가지고 땀이 나요, 땀이. 어때요? 좀 빠진 것 같나요? 아니 그냥 이 통에 3분만 서 있었는데 3시간 동안 달리기 하는 효과가 난다고 하니까 정말 스마트하게 운동한 것 같아요. 대박!